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2단계 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는커녕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의 관련 부처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AI 2단계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 직접단지 2단계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거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에 광주시는 9월 신청한 예타 면제가 올해 안으로 결론 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는 5년간 9천억 원, 주요 사업은 장비 구축과 기술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는커녕 관계 부처들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를 신청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할 때 시급성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다시 조율해가는 겁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통령실, 과기부와 합의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산 규모를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설명은 다릅니다. 기재부는 이는 당초 사업 요구안일 뿐 구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니 계획을 계속 바꾸면서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안건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업이라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입니다. 광주시의 인공지능 직접단지 사업의 경우 1단계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2단계 실증 단계가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2단계 시작이 늦어질수록 다른 지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질 게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광주의 미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주말 올 시즌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 곳곳을 누비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죠. 이날도 단연 화제는 최고의 별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팬들과 소통하기 직전 광주 M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김도영은 팬들 땜시 살아야잉이라며 김도영의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2층 버스를 타고 금남로를 누빈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의 원동력이 된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김도영은 팬들의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에 유쾌하게 화답했습니다. 김도영은 팬들 땜시 살아야.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8홈런 40도루에 109타점, 143득점이라는 대기록을 폭발시킨 김도영. 카퍼레이드 전 광주 M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도영은 정규 시즌 우승 확정의 순간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우승을 처음 해봐가지고 우승한 그 순간에 되게 기억에 남고,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도 되게 좋았지만 정규 시즌 우승했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김도영은 올 시즌 성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비 성장과 40홈런 40도루, 무엇보다 내년에도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김도영만의 야구라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게임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따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야구를 팬분들께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선수 김도영은 물론 인간 김도영으로서의 목표도 있습니다. 논란 하나도 없이 팬분들께서 제 유니폼을 입어주셨을 때 창피함이 하나도 없게끔 하는 게 인간 김도영으로서는 그게 목표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배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기아 타이거즈를 향한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사랑,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광주 야구, 한국 야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저도 되고 기아 타이거즈도 잘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선수와의 인터뷰는 오는 9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온과 광주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연말연시 나눔 문화의 상징이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오릅니다. 장난감과 책 등을 팔아 모은 돈을 저금통에 담아 기부하러 온 겁니다. 엄마와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에 참여했고 물건을 판 돈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오늘 기부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과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등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고민을 했고 올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목표 모금액은 광주 51억 2천만 원이며 전남은 113억 9천만 원입니다. 작년 목표 모금액보다 광주는 1%, 전남은 8% 늘어난 수치인데 작년에도 목표 금액을 초과해 달성한 만큼 올해도 목표치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따뜻한 열정으로 보면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될 걸로 예측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카드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기부 방법을 간편하게 해 2030 청년층에도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기부 시스템인데요. 이처럼 카드 결제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즉석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 개설된 사랑의 계좌와 ARS 전화 등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며 모인 금액은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연간 기부액의 절반가량이 몰리기 때문인데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해 4억 원을 모금한 순천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모금액은 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방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가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랑 이런 데 적극적으로 가서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랑 그다음에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특히 12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인들의 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 모금액의 50% 정도가 12월 한 달 동안에 몰렸습니다.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잇따라 이벤트를 시작한 지자체들은 향후회, 동창회 모임 등을 겨냥한 집중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체 살림 규모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기부금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해서 도와 시군의 목표인 200억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중은행 어플리케이션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안공항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대만 타이베이를 매일 오가는 정기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에 취항한 건데요. 전세기가 아닌 매일 운항하는 정기 노선이 취항한 건 개항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준홍 씨 부부.
긴 이동 시간을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첫 가족 해외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인천까지 가지 않아도 되면서 실제 목적지인 일본 나리타까지 이동 시간은 3시간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첫 해외여행인데 인천으로 가면 일단 출발하기 전부터 아이들하고 너무 힘이 들었을 건데 1시간 안에 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오기 편했고요. 이달 진에어에서 무안공항에 새로 취항한 전기 노선은 나리타를 비롯해 일본 오사카와 대만 타이베이 그리고 제주도인데 모두 주 7일 운항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매일 운항하는 전기 노선이 개설된 건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점 역시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요인. 또 인천공항까지 8만 원 이상의 추가 교통비를 감안했을 때 가격 역시 만족스럽다는 평입니다. 오사카가 신규 취항을 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무안공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무안공항에 도착하는 게 제일 싸가지고. 진에어 역시 첫 취항 프로모션으로 수화물 무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 노선도 회사의 주 고객층인 2030 젊은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편성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개인 여행 목적지 중심으로 취항 노선을 더 확대해서 무안공항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취항으로 무안공항 노선은 9개국 18개 노선으로 지난해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습니다. 올해 무안공항 이용객 역시 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전 기록인 90만 명 선을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 코로나 이후 임시 휴업 중이었던 면세품 인도점도 내년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이어서 공항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민족 시인 윤동주의 유고가 보존됐던 광양의 정병욱 가옥 주변이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섬진강권 인문학 관광 루트 핵심 콘텐츠로 큰 역할을 할 걸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민족 시인 윤동주의 유고집이 발견된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정병욱 가옥입니다. 이 일대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이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정병욱 가옥을 중심으로 일대의 문학관과 정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문학관 내 대표 상설 전시관이 될 윤동주관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세계가 텍스트뿐 아니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구현됩니다. 윤동주관은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좀 다양한 미디어로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라든지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병욱관은 판소리의 연구 대중화, 국문학 문헌, 역사 연구 등 정병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간 음향 전시 시스템과 융합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이 밖에도 윤동주의 시, 흰 그림자를 테마로 한 시정원과 함께 야외 공연장 등도 함께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토지 보상, 건축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말쯤 완공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인 단계이고요. 앞으로 건축 기획이나 건축 설계 공모 등 이제 저희 행정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이 추진이 됐을 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과 정병욱 교수의 후손들이 광양시와 문학관 건립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정비 사업은 배알도 수변공원, 공중체험 하강시설 등과 함께 섬진강권 인문학 관광 루트의 핵심 콘텐츠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글로벌 방송이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었던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방송은 오는 2025년 프로그램 개편을 단계별로 추진함에 따라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를 이달 말 폐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